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건 보험료입니다. 작년보다 보험료가 올랐나? 어느 보험사가 더 저렴하지? 대물 한도는 얼마로 해야 하지? 이런 부분은 많이 확인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내 몸을 보상해주는 담보는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입니다. 줄여서 보통 자손, 자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보면 비슷합니다. 둘 다 자동차 사고로 내가 다쳤을 때 보상받는 담보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두 담보는 보상 방식에서 꽤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단독사고, 내 과실이 큰 사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고, 일을 못해서 소득 손해가 생긴 사고에서는 내가 자기 신체 사고로 가입되어 있는지, 자동차 상해로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실제 보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에서 정말 많이 헷갈리는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가능하다면 자기 신체 사고보다 자동차 상해를 권장합니다. 왜 그런지,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숫자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단순히 싸게 가입하는 것보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담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내 몸을 보상하는 담보는 사고가 나기 전에는 차이가 잘 안 보입니다. 보험료 몇만 원 차이만 보이고 담보 구조의 차이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치료비가 발생하고 입원 기간이 생기고 일을 못해서 소득 손해가 생기면 그때부터 담보 차이가 실제 보상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는 보험료만 보지 말고 내 몸을 보상하는 담보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담보가 바로 자기 신체 사고인지 자동차 상해인지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둘 다 자동차 사고로 내가 다쳤을 때 보는 담보입니다. 하지만 보상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자기 신체 사고, 줄여서 자손은 상해급수별 한도가 존재하고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자동차 상해, 줄여서 자상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손은 부상급수별 한도 안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는 담보에 가깝고, 자상은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등 대인배상 기준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담보에 가깝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고가 나면 보상 구조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그냥 보험료만 보고 선택하면 사고 후에 아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신체 사고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자동차 사고로 내가 다쳤을 때 내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상급수별 한도입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은 부상 정도에 따라 급수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은 그 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했는데 그 치료비가 부상급수별 한도를 넘는다면 초과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자손은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긴 하지만 부상급수별 한도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크지 않은 사고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입원이나 수술,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고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손은 실제 치료비 보상, 단 부상급수별 한도 적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상해입니다. 자동차 상해는 자손보다 보상 범위가 넓은 담보입니다. 자동차 상해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치료비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이런 항목들이 함께 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입원했고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실제 소득 손해가 생겼다면 자동차 상해에서는 약관 기준에 따라 휴업손해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 부상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고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상실수익액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상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손해가 전액 보상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입금액 한도, 약관 기준, 사고 내용, 치료 적정성, 소득자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자손보다 보상 범위가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신체 사고보다 자동차 상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제 숫자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자손과 자상의 차이가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빗길에 미끄러져 혼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골절이 발생했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치료비는 300만원, 입원 기간은 20일, 월소득은 300만원. 이 경우 중요한 건 교통사고 손해가 단순히 치료비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입원해서 일을 못했다면 휴업손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사고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대인배상이 없습니다. 결국 내 자동차 보험 담보가 중요해집니다. 이때 내가 자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자상으로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는 치료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예시로 든 사고를 다시 보겠습니다. 치료비가 3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이 20일이고 월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월소득 300만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소득은 10만원입니다. 20일 입원했다면 10만원 곱하기 20일, 즉 200만원입니다. 여기에 휴업손해 산정 기준으로 85%를 적용하면 약 17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치료비와 휴업손해만 단순히 합산해도 치료비 300만원, 휴업손해 약 170만원, 총 약 470만원입니다. 여기에 위자료는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손해액은 약 470만원 플러스 위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병원비만 보면 손해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치료비뿐 아니라 입원 기간, 소득손해, 위자료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럼 같은 사고에서 자기 신체 사고로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치료비가 3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상급수별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부상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치료비가 300만 원 발생했더라도 자손에서는 200만 원까지만 보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 초과분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산한 휴업손해 약 170만 원, 위자료는 어떨까요? 자기 신체 사고에서는 자동차 상해처럼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넓게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자손에서는 보상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치료비 발생 300만 원, 부상급수별 한도 200만 원, 치료비 초과분 100만 원, 휴업손해 약 170만 원, 위자료 별도. 이렇게 보면 차이 발생 가능 금액은 약 270만 원 플러스 위자료 상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손의 한계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사고에서 자동차 상해로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상해는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서는 치료비 300만 원, 휴업손해 약 170만 원, 위자료가 함께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손해액 산정 대상은 약 470만 원 플러스 위자료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가입 금액 한도 내여야 하고, 치료가 사고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입원의 필요성과 소득 자료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자손처럼 부상급수별 치료비 한도에만 묶이는 방식이 아니라 대인배상 기준으로 손해액을 더 넓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자동차 상해가 더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동차 상해를 권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보상 구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부상급수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지만 치료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시에서는 치료비 한도를 200만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반면 자동차 상해는 대인배상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치료비뿐 아니라 휴업손해와 위자료까지 함께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시에서는 손해액 산정 대상이 약 470만 원 플러스 위자료였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자동차 상해를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나기 전에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담보 하나의 차이가 실제 보상 구조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갱신 시에는 보험료만 볼 게 아니라 내 몸을 보상하는 담보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상해는 특히 이런 사고에서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단독사고입니다. 혼자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처럼 상대방 보험사가 없는 사고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 대인배상이 없기 때문에 내 자동차 보험 담보가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는 내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 쌍방과실 사고에서 내 과실이 크면 상대방 보험에서 내 손해 전부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내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원, 수술, 장기치료 사고입니다. 치료비가 커지고 일을 못하는 기간이 생기고 휴업손해가 커질 수 있는 사고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작은 사고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작은 사고보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 상해는 꼭 확인해 볼 만한 담보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둘 다 자동차 사고로 내가 다쳤을 때 보는 담보입니다. 하지만 보상 방식은 다릅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부상급수별 한도가 존재하고 실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자동차 상해는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상해는 사고 내용에 따라 치료비뿐 아니라 휴업손해, 위자료, 상실수익액까지 함께 산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상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금액이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 기준, 가입 금액, 사고 내용, 치료 적정성, 소득 자료 등에 따라 실제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자동차 상해가 자기 신체 사고보다 보상 범위가 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자기 신체 사고보다 자동차 상해를 권장합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 전 내 증권을 꼭 확인해 보세요. 내 담보가 자기 신체 사고인지, 자동차 상해인지, 그리고 가입 금액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오지만 담보는 사고 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